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시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냈던 동업자에게서 실망을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허망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요. 다행히 제가 1인 가구의 프리랜서라 집에서 작업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끔 전화나 메시지가 오곤 하는데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 듭니다. 그러니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인데도 또 마냥 행복한 기분인 것도 아닙니다. 가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뒤통수 때린 동료가 생각나면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우울해집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있으니 속 편하고 평화로운 나날이긴 한데 허전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이거 저도 너무 잘 알죠. 저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정말 카톡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대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한테 환멸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이 싫어져서 혼자 있고 싶어지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차피 살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 때문에 생겨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혼자 있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정신이 건강해져요. 이게 꼭 연애나 결혼을 해야 한다, 친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가족하고 꼭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전전두엽의 사회성 회로가 작동하고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런 작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리고 우울증에 잘 걸려요. 이게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예요. 혼자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게 마냥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님은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증후군을 앓고 계신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경과에서 딱 진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도요. 어떤 정도로건 마음에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럴 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고립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도의 두뇌 활동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온라인에 접속해서 뭐 별별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는 어때요? 아주 최근 들어서야 챗 GPT 나오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해보니까 속 시원하게 대화가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대화형 서비스지 진짜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 그나마 새로 나온 버전은 오히려 점점 대답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게 데이터의 자기 복제 문제 때문에 오류가 쌓여서 그렇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아무튼 벌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초당 조 단위로 연산을 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도 대화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달랑 이 머리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안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무조건 혼자 있어야 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거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지면 그냥 내가 소통을 할 기운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좀 쉰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생의 한 계기에서 자기가 사람을 싫어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하신 분들이 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들은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제일 안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 대화하기 싫다고 타인하고 단절되면 우울증이 악화되거든요. 만약 정말 소통이 너무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은 좀 쉬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혼자 있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혼자 있고 싶은데 다행히 1인 가구의 프리랜서다 이러셨잖아요. 전 이게 다행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고립되는 환경이라 오히려 사연자님이 더 의식하시고 더 노력하시면서 마음 회복기를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타인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대화할 에너지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방법도 괜찮은 거거든요. 소통할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페나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우리 뇌의 전전두엽 사회성 부위가 작동을 하고요. 호르몬도 나온다고 해요. 예전에 그 프랑스 파리를 처음 여행할 때였는데요. 일요일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문 닫아서. 그래서 공원에 갔어요. 룩상부르 공원. 갔더니 길거리에 하나도 안 보이던 파리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거기 맘대로 가져다 앉을 수 있는 공용 의자가 한쪽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각자 가져다가 공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신기해 보였던 게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뭐 일행이 같이 왔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책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의자 하나 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있던 파리 사람들은 소통 없이 타인하고 함께하는 정서적 효과, 그런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날씨 좋은데 야외에 있고 싶으니까 나가자, 이런 게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지금 같은 때일수록 혼자서 집에서 고립된 채 작업하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세요. 카페 가세요. 카페가 일하기에 불편하시면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아니면 요즘 공용 작업 공간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거리 싸들고 나가셔서 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공간을 누군가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훨씬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 관리하면서 소통을 쉬실 수 있어요. 저는 같은 이유에서 취중생분들처럼 앞날이 불투명해서 좀 멘탈 관리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립되지 않고 나가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어요. 두 번째, 무작정 여행 떠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 무조건 여행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외여행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평소 같지 않으니까 환경을 바꿔보면 마음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행은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행 가고 싶은데 혼자 가는 여행이 편해,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혼자 있기 위해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근데 여행은 에너지를 쓸어 가는 거지 채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서가 채워지는 거지 에너지가 채워지지는 않아요. 저는 여행 갈 때 뭐 고농축 종합 비타민 그런 거 챙겨가거든요. 잘못하면 몸살 나더라고요. 여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먹고 자고 뭐 이런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이 다 익숙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된 일상이에요. 우리가 루틴이 잘 짜여져 있는 평소 생활에서도 뭔가 잘 안 풀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 낯선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은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견딜 준비가 됐을 때 가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여행 가서 좋은 건 좋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좋은 스트레스도 정도가 너무 세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연자님처럼 에너지가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혼자 훌쩍 가는 여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여행이라고 해도 에너지를 좀 덜 쓰는 휴양식 여행은요, 모르는 사람 사이에 섞인다는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가 필요 없는 활동을 하세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권하고 싶은 건데요. 여전히 혼자 있고 싶기는 하지만 또 사람이 그립기도 할 때, 좀 기운이 올라왔을 때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대부분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덜한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같이 영화나 공연 보는 거예요. 왜 연애 초기에 영화나 공연 보는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서로의 존재감에 긴장을 느끼는 상태라서 그걸 다 대화로 채우는 건 너무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영화 보기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공연 보는 것 말고도요, 같이 게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상태에서 누굴 만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속 답답한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래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듣는 게 더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바닥을 칠 때 상대방 말은 못 들어주고 상대방 반응을 살피지 못하고 내 말만 풀어놓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스트레스의 원흉, 그 전 동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 반응을 얻기가 원래 힘들어요. 들어주는 상대방도 힘드니까 적당히 듣고 위로해주고 화제를 돌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상대방이 힘들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을 해줘도 그 반응이 내가 딱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좀 방향이 빗나가면 그건 그것대로 또 기분이 뭔가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이 겪은 이야기를 친구한테 털어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연자님은 그 나쁜 동업자를 같이 시원하게 욕해주고 사연자님 편을 들면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이 듣고 싶은데 친구는 세상 다 그런 거다. 너도 힘들겠지만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오히려 위로를 듣고도 기분 상할 수 있어요. 누군 잊어버리기 싫어서 이러냐고 꼰대처럼 말하고 있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나중에 내 안에서 힘이 좀 차오르고 회복이 되고 나서 들으면요. 이런 식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남한테 위로를 얻으려는 게 참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대놓고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힘을 얻는 게 사람이거든요. 꼭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에너지를 얻는 게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수 있다면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살면서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이 기분 잘 관리하시면서 무사히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